안녕하십니까, 박배욱입니다. 요 며칠은 이제 거의 우리 국민들이 그 4월 10일 국회의원 후보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뭐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선거운동이 갈수록 좀 치열해지면서 참 그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전달하기도 싫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선거 기간에는 뭐 가능하면 이런 얘기들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뭐 또 저 같은 사람이 뭐 구독자도 거의 없고 하는 사람들 큰 영향을 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향을 주려면 좀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뭐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완전히 그 참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어디 뭐 진짜 조직 보스에도 나오면 안 되는, 정말로 아주 화려할 정도로 뭐 그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자꾸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들 외에는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했고 국회의원으로서도 또 성실하게 봉사했던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보통 이런 시점에서는 그런 좋은 얘기들은 안 나오잖아요. 아주 그냥 참 흉악스러운 얘기. 이건 뭐 신문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읽어보면은 안 될 것 같다고 좀 덮어놓고 한 이틀은 이제 신문을 보지를 않았어요. 이런 참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됐었고,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서울신문을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아마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제 주변에도 정치적인 시각이 확연히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이제 뭐 전남 해남인데 고향이, 또 그쪽 사람들하고 시각이 틀린 사람이 있고, 또 그쪽 사람들하고 또 뭐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에는 정치적인 얘기는 나누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그러면서 방송도 좀 줄이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투표니까 정리되면 서울신문의 사설입니다. 막말 투기 후보 완주, 국민이 우습다는 것. 내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유권자들은 불편한 심정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 국회의원은커녕 평균적인 시민의 도덕성에도 크게 모자라는 불량 후보들이 비판 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끝까지 완주 의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대 이화여대 총장이 미군의 의대생들 성상납, 박정희, 이한부와 섹스 등 근거 없는 막말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경기 수원정입니다. 후보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30억 원대 강남 아파트를 매입한 같은 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역사학자라는 김 후보는 저서에서 유치원과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뿌리는 친일파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관련 단체들의 집단적인 사퇴 요구에 맞닥뜨렸다. 그를 경찰에 고발한 단체만도 여럿이다. 양 후보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출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중간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출금 11억 원 전후 회수 결정을 내렸다. 양 후보는 이 불법 대출로 산 아파트 가격을 재산신고 때 축소신고한 사실도 드러나 경기 안산 상록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게 됐다. 이들뿐 아니다. 이들에게 고액의 부동산을 증여 아파 찬스 논란이 불거진 민중당 아들에게 고액의 부동산을 증여 아파 찬스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공룡은 경기 하승을 후보 21개월간 출근도 않은 채 1억 원을 챙기고 배우자의 정관 애우성 고액사건 수임 의혹에 휩싸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일본 후보, 또 고위공직자의 허들을 참담한 수준으로 낮춰 놓았다. 더욱 개탕스러운 건 이들을 공천한 당 지도부의 태도다. 경기도의 최근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한병도 민주당 전략본부장의 말은
혀를 차게 만든다. 판세에 큰 영향이 없으니 오불관의라는 것이다. 선거 초반 목발 경품 발언의 정봉주, 성범죄 2차 가해 변환 논란의 조수진 후배, 서울 강북을 공천을 연속 취소했던 것과도 대비된다. 강성 8호 분류되는 문제의 후보들이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투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모양이다. 어느 쪽이든 양질의 후보들을 공천해 좋은 입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당, 책무를 망각한 태도다. 여성 비하적 막말과 불법 대출을 통한 투기 의혹에 분노하는 여성 청년 유권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국민과 상식 정의를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하루만 더 버티자가 아니라 총선 하루 전이라도 상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설의 내용하고 저 개인적인 의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 투표권자들이 지금 이제 그 성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전부 이제 듣고 있고, 더구나 이제 아까 그 뭐 해당 지역이 나왔네요. 김준혁은 경기 수원정이고, 양문석은 경기 안산 갑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그 내용을 갖다 집중적으로 아마 전달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 자기들이 이제 선택해야 될 의원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선택한다면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 개개인에게 각자의 한 표의 투표권이 주어져 있고 그걸 행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같이 져야 되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물론 어떤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 뭐 강력시장이라든가 시장들이나 군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더구나 국회의원은 국가의 전체적인 방향을 갖다가 정할 수 있는 입법 행위, 그 다음에 고위 공직자들의 어떤 그 임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또 그걸 갖다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뭐 애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전체적인, 또 이제 대통령 탄핵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자리니까 이 정도가 얘기들이 전달됐으면 그건 해당 지역구의 그 국민들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상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 국민의 대표로,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은 국회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또 국가를 대표하는 의원들이고, 그런 의원들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선택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아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바람 좀 불지만은 좋은 봄날입니다. 또 내일은 선거일이기도 하고 휴일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 너무 마음 무겁게 갖지 마시고 좋은 선택들을 하시고 또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